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자, 오늘 회피성 성격장애 네 번째 영상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회피성 성격장애 치료법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이 질환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사실 회피성 성격 장애라든가 아니면 다른 성격 장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완치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혹은 또 완치가 된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자, 사실 회피성 성격 장애의 증상들이 다른 성격 장애라든가 정신질환하고 중복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고도의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회피성 성격 장애라든가 다른 뭐 성격 장애 환자들한테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회피성 성격 장애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수적인 증상들,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결국은 회피성 성격 장애라는 질환에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증상을 좀 완화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치료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에 약물 치료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이 좋은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회피성 성격 장애를 치료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법이. 따라서 부수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동반돼야 되는데, 약물 사용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회피성 성격장애 진단을 딱 받은 다음에 약물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항우울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증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항우울제 정도를 처방해 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물론 이러한 약물들을 처방을 하면서 심리 상담들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해소시킨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어떤 감정 기복을 완화시켜주는 등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이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질환의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항우울제 우리 모노아닌 산화효소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죠? 자, 모노아닌 산화효소 억제제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항우울제인데요. 자, 이 약물은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 생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우리 세로토닌 뭔지 아시죠?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기쁨,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생화학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 등의 그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이라든가 기쁨,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효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효소가 작용을 못하게 해야 세로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모노아닌 산화효소 억제제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약물이 다 부작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치즈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화기관에서 필요한 모노아민 산화 효소의 그 효과까지 다 저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으면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막 배고팠을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달콤한 그런 케이크라든가 이런 달콤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기쁨이라든가 행복감, 기쁨은 아니고 행복감 정도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세로토닌의 분비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약물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소화기관에서의 그 모노아민산화 효소의 효과,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거죠. 그 억제 효과까지 저해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치즈라든가 또는 김치, 그 다음에 뭐 술, 알코올 종류와 같이 숙성된 그런 음식을 피하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 우울증이 걸리면 술 한 잔 마시고 잠을 청하죠.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항우울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하나 그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나서 약을 안 먹었을 때 잠이 잘 안 오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은 잠을 잘 자야 되는 게 원래 정석 아닙니까? 근데 이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의 세로토닌의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이 항우울제 성분이 불면증, 수면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증상이 경한 정도의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처방하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다른 약물을 처방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를 조금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약물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요법은 타인과의 어떤 관계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관계 구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회피성 성격 장애 환자들의 특징이 속마음은 안 그래. 나는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좀 잘 저 집단하고 동화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또 어떤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신요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연히 마주치는 타인과의 어떤 대화조차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아존중감, 자존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약물 치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자신감 회복과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신요법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인지행동치료,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자, 이 치료는 뭐냐면 인격장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고 패턴의 결함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면서 왜곡된 인지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가 자신의 동료들보다 열등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 성취감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심리 상담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등산이라든가 또는 뭐 독서라든가 또는 취미생활. 자, 등산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게임을 하거나, 또 게임을 또 많이 하면은 물론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지만 적당한 범위 내에서,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독서 클럽에 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을 해서 즐거움과 만족감,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게끔 권유를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도 제가 등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신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잇감,
나는 놀잇감이, 난 놀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놀이를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요법. 뭐냐면 이제 이걸 집단요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에 노출이 되면은 그 노출된 피드백을 보고 자신이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방법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치료법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보고 경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그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요법 또는 그룹요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하는 곳에 가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신역학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환자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요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통 뭐 심리상담사라든가 정신과 의사한테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면 환자들한테 얘기를 쭉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레스폰스,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사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훈계라든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의 그 환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 스토리를 유도를 하면서 그 환자의 편에서 지지를 하게끔 지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좀 자신을 잘 치료해주는 상담사라든가 의사와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상담사라든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정신병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두려움과 어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을 급히 먹지 마시고, 이런 그 회피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좀 그 시간을 장기간을 두고 하나하나 나를 좀 알아간다, 나를 알아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래서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놀이, 등산, 뭐 독서, 뭐 여행, 뭐 다 좋아요. 뭐 뭐든지 자기가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케줄을 딱 짜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된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암 환자면은 암이 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약물 투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치가 되는 길이 있지만,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이 정신과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 자신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어떤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나는 참 귀중한 존재고 이 우주 속에서 나는 나 하나야,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 전체 중에 한 명이야. 나도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론 다른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존감을 내가 가지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존감, 뭐 자신감을 갖는 거는 좀 알겠는데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법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과연 이렇게 이 뿔라햄스터가 얘기하는 대로 했더니 자존감이 좀 높아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